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도 XRP와 관련한 소식들 여러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새 코인 시장 조정의 핵심은 코인 내부가 아니라 사실 거시 변수입니다. 미중이 해운 추가 항만 수수료까지 주고받는 단계로 확전하면서 물류비,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출렁이고요. 이는 곧 위험자산 회피로 번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먼저 눌리면 알트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XRP가 더 크게 흔들린다는 사실도 이번 조정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런 장에서 프로는 개별 호재보단 위험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만큼 붙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즉, 지금의 낙폭에는 거시경제적인 할인율 상향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이유로 거시가 풀리면 할인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되돌림이 다시 빠르게 나옵니다. 지금 할인하고 있다는 거죠, XRP가. 할인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 24시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대형 청산 이후에 레버리지 잔고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정리되면 현물 그리고 현금 보유자의 가격 결정력이 커지고요. 변동성은 남아도 추세 복구의 토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급락은 붕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의 리셋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조금 합리적입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가장 아픈 구간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다음 랠리의 연료를 비축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한국 뉴스가 XRP 심리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XRP 거래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 내 자금 유입과 이탈과 정책 뉴스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자, 최근 6개월간 한국 시장 축소 보도, 그리고 국세청의 콜드월렛까지 겨냥하는 강경지수, 기조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수적 포지셔닝을 좀 유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약한 손 정리, 그러니까 개미들이 정리하고 이제 고래들이 축적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장이 돌아설 때 반등 속도가 빨라지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플 암호화폐의 새로운 집행을 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미국이 국가은행 면허를 신청했다는 사실은 XRP를 결제 인프라 토큰으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은행 라이선스는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은행 간 실거래에 XRP를 얹을 제도적 통로를 엽니다.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펀더멘탈 자체는 상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변화가 현실화되면 시장은 투기 토큰이 아니라 금융망 토큰으로 멀티플을 다시 줍니다. 자, 이런 낙폭 구간에서 장기적인 논리를 들고 들어오는 자금, 그런 것들이 결국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CME 그룹 XRP 선물 출시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품군 확대. 자, CME 선물은 제도권 해지와 진입의 통로입니다. 기관들은 선물 옵션이 있어야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포지션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현 선물 상장은 단기적 변동성을 키우지만 중장기 유동성을 좀 두껍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빠지는 지금도 기관은 해지 가능한 자산부터 담습니다. XRP가 그 후보군에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낙폭은 거시 리스크에서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외생 변수의 결과다. 그리고 한국발 보수적 심리도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강한 손 축적의 배경이 된다. 반면 리플은 은행 면허와 CME 선물을 반면 리플의 은행 면허와 CME 선물은 구조적 가치의 상향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가격은 단기로, 가치는 중장기로. 지금 필요한 건 공포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구조적 안목이라는 거죠. 자, 레버리지 청산이 끝나게 되면 다음 체크해야 할 부분은 현금의 방향입니다. 최근 ETF의 유출, 그리고 둔화, 안정 신호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 BTC 안정, 그 다음에 이더리움 대형 알트 순환, 그 다음에 고비험 알트, 이 순으로 시세가 들어오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XRP는 제도 결제 내러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환 구간에서 과대 낙폭 회복에 주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세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물가 불안을 자극을 했고요. 이는 곧 위험자산 디스카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일부 품목 완화 검토 보도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시그널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 축소, 그 다음에 리스크 재평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은 방향성 게임입니다. 방향성. 강경에서 완화로 작은 전환만이라도 미리 과도하게 깎였던 멀티플이 빠르게 복원됩니다. XRP처럼 구조적 호재가 대기 중인 자산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거래량 위축과 보유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긴 하지만 되돌림 구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되돌림. 되돌림이 시작되면 한국발 거래 대금이 회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증폭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과거 사이클에서 국내 거래 대금의 회복은 XRP 반등 탄력의 핵심이 변수였습니다. 자, 심리가 무너졌을 때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국내 매수 에너지가 뒤늦게 붙으면서
과도 반등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반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XRP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시경제 뉴스와 관련해서 좀 시나리오를 몇 가지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반등 재개. 관세가 완화되고 거시경제 완화 시그널이 확정되고 ETF 유출 둔화가 지속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3.2달러, 중기 구간에선 4.5달러에서 5.2달러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나리오는 박스권 축적입니다. 거시 뉴스가 좀 계속 혼재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한국의 거래 대금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2.6달러에서 3.1달러까지 박스권을 구축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원화로 하면 3,500원부터 4,200원까지 계속 박스권이 지속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가 계속해서 혼재되는 상황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C는 재충격 하락입니다. 자,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요. 달러가 급강세를 계속해서 보인다. 그리고 ETF 유출까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약 2.1달러에서 2.4달러까지 좀 하락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원화로는 2,800원에서 3,300원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냐? 이 두 가지 트리거가 동시에 충족 시 우리가 비중을 다시 담아보자. ETF 유출 둔화, 그 다음에 안정기사를 확인하고 관세와 금리가 완화성 헤드라인 뉴스가 많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1차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 거래량 확인 후 추가 매수를 하자. 저항이 상단 돌파를 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2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 이탈 시에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습니다. 3,300원 정도를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2.1달러까지 내려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담는 걸 목표로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뉴스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 대금이라든가 김치 프리미엄이 재확대될 시에 단기적으로 탄력성이 확 뛰어버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익절 구간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 자, 결론적으로 하락은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레버리지와 심리적인 노이즈를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거시경제는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관세나 금리가. 그 다음에 제도권 뉴스는 확대되고 있어요. 은행 면허 신청과 그 다음에 CME 선물 거래소 상장 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할인율은 내려가고 멀티플은 복원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리오프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거래대금 회복이 붙는 순간 XRP는 과대 낙폭 회복주 성격으로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락이 무섭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거가 보인다면 그 다음은 계획입니다. 계획. 저는 근거와 계획으로 오늘도 시장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